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대권주자를 누구 내세울지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낙연과 이재명이라는 두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음에도 친문 세력 측에서 이에 만족하지 못한 것인지 이들이 뭉친 싱크탱크엔 소위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하 민주주의 4.0을 22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을 원장으로 하는 이 싱크탱크는 현역 국회의원 56명을 포함해 친문 정치인만 58명이 모인 매머드급 조직입니다. 일단 정책연구원을 표방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조직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향후 주요 정치 일정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누가 이들의 간택을 받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여권뿐 아니라 야권도 여러 인물들의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게다가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에서 질주하는 와중에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어 상당히 힘겨워하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모두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다른 정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다음 대선에 도전장을 낸 상태고, 여기에 지난 대선에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고 확실하게 팬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여러 인물들이 자천타천으로 대권주자로 거론되곤 있지만 거의 하나같이 국민들의 높아진 눈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총장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중 한 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우선 덕수상고와 야간대학 출신임에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패스하고 경기고, 서울대 등 화려한 스펙이 난무하는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이력 자체만으로도 전설이라 평가받을 만하지만 엘리트 관료들의 산실인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재부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공직생활 동안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꿈의 장학금으로 불리는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뽑혀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세계은행에서 2002년부터 3년간 선임정책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대기만성,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몸소 증명하기도 한 분이란 평가에 전혀 이를 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후 김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조정실장과 아주대 총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까지 지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여타 청와대 및 정부 인사들과 갈등을 빚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18년 말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은 미시간대 초빙 교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정치권을 러브콜을 받았고 공무원이 많이 산 세종시와 경기도 과천 등 구체적인 후보지까지 거론됐지만 그 러브콜을 모두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김 전 부총리는 당분간은, 아니면 어쩌면 남은 일생 동안 계속 정치와는 거리를 둘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 전 부총리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 김동연이 가진 성장 이력이 남달라서가 아닐까 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났단 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김 전 부총리의 일생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른바 있는 집안 출신이 적지 않은 보수 진영에선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인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한 끝에 부총리란 영예로운 자리를 내려놓은 분이기 때문에 훗날 경제 실정을 놓고 격돌을 펼칠 때 여권으로선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구미가 당기는 인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의 덕목을 묻는 질문에 내건 기준인 경제사정에 밝은 전문가라는 점에서 김 전 부총리는 더더욱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는 운동권 출신들이 경제를 망쳐놓았다는 프레임을 가장 잘 만들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들과 싸우다 쫓겨난 김 전 부총리 아닌가, 진보 진영에서 상고 출신 노무현을 키워냈다면 보수에선 같은 상고 출신 김동연을 성공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김 전 부총리를 향한 기대감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김 전 부총리가 올해 1월 설립한 사단법인인 유쾌한 말라는 공공 민간 사회 문제와 관련한 봉사 및 자문 지원 사업을 영위한 단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단법인의 이름이 유쾌한 발라는 김 전 부총리가 즐겨 쓰는 말이란 점에서 김 전 부총리가 사실은 대권에 대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법인의 소재지 역시 김 전 부총리의 절친한 친구인 박계신 디아센스 코리아 회장의 회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회장 역시 김 전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덕수상고와 현 서경대학교인 국제대학교로 졸업한 분으로 바이오 제약업계에서는 김 전 부총리 못지않게 성공신화를 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덕수상고는 김 전 부총리나 박 회장처럼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 훈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수재를 많이 배출한 학교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또 이 유쾌한 반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민승규 한경대 석좌교수와 청와대 농수산식품 비서관 출신인 남양호 전 한국농수산대 총장을 비롯해 김 전 부총리가 공직시설 자주 만났던 기업인, 관료 출신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이 단체가 사실상 김 전 부총리의 대권 출마를 위한 싱크탱크가 될 것이란 말이 서서히 나오는 중입니다. 역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은 없는 법이지요. 김 전 부총리와 가까운 한 인사는 비주류로 시작해서 그런지 공직사회에 있을 때부터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진중한 성격이기에 조용히 국가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김 전 부총리는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일련의 문제를 정치를 통해 푸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다면 결국 정치판에 뛰어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질주하는 현재 야권의 대권주자 레이스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과연 김 전 부총리가 유쾌한 반란을 성공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